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번 단원 공부하면서 사실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사실 과학 지식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예요. 선생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요? 하고 말이죠. 사실 이러한 지식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굉장히 유용한데요, 공부를 하다 보면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려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사실 이번 단원만 해도요, 여러분들이 이번 단원에서 이제 전자제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전자제품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전자제품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맛보기 해볼 수 있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이번 단원을 학습하고 나면은 이렇게 화재가 생기는 것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가부터 시작하여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작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우는 전기 지식만 가지고도 이 정도 전자제품들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학습을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알려주고 싶었고요. 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과학 공부를 왜 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보자면 어떻게 나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것인가, 여기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살면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해보고 싶을 거예요. 뭐 인테리어를 해보고 싶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요, 발명을 해보고 싶은 친구일 수가 있을 수도 있고요, 과학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공학자가 되고 싶을 수도 있고, 뭐 제빵사가 된다던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직업이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의 직업들은 과학적인 지식들을 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중학교라는 교육과정이 의무 교육과정이잖아요, 그죠? 의무 교육과정이라 하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내용이 지금 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식. 사회에 나가 있는 사람들은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을 기반으로 깔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학교 공부는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공부를 왜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는 것도 꽤 유용한 시간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이 난다면은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서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있을지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잡설을 마치고 여러분들 이번 단원 다시 들어가 봅시다. 2단원 전기와 자기 중에 전기하고 있었고요. 그 중에 세 번째 단원인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이 세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인바디라고 보통 부르죠. 체성분 검사인데요. 체성분 검사 해본 적 있나요? 뭐 헬스장 가본 친구들 한 번쯤 해본 적 있을지도 모르겠고요. 우리 영등포 중학교 보건실에도 사실 이 기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걸 볼 수 있느냐, 체중, 골격근량, 체지방량을 볼 수 있어요. 골격근량은 간단하게 말하면 근육량이고요, 체지방량은 말 그대로 지방량이에요. 그러니까 체중에 비해서 근육이 많고 지방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튼튼하고 건강한 신체를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 유형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볼록한 이런 형태가 나오는 것이 사실 이상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체성분 검사를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굉장히 그 운동 유튜버로서 유명한 데스런의 조성준 선생님의 사진을 들고 와봤어요. 인바디 기계에 올라가면 이렇게 길다란 막대기 같은 걸 하나 잡게 되고요, 바닥에 보면은 쇠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발바닥을 올려놓으세요 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그대로 검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겠지만 이렇게 전자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몸에 이렇게 전기가 흘러서 지나가게 돼요. 몸에 전기가 흘러 지나가는 걸 왜 이렇게 만드느냐, 왜 전기가 흘러 지나가게 만드느냐, 전기가 지나가는 양, 그러니까 전류라고 해야겠죠. 전류의 세기에 따라서 사람의 몸의 구성 성분을 파악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류가 굉장히 적게 흐른다 라고 하면 몸에 굉장히 지방이 많은 사람인 거고요,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른다 그러면 굉장히 몸에 근육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숙제를 미리 좀 알려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쌤이 실험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실험 결과를 보시고 교과서 57페이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그냥 풀라니까 못 풀겠는데요?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을 시청하면서 쌤이 풀어주는 대로 받아 적셔도 돼요. 다만 그렇게 하는 것보단 자기 스스로 좀 생각을 하면서 적어보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실험하기입니다. 여러분들 실험을 해야겠지만 사실 뭐 실험 구경하기로 바뀌어버렸죠, 안타깝게.
그래서 오늘은 전기 회로에서 전압, 전류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물음표 사이의 관계를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전압과 전류는 이제 어떻게 측정해 볼 수 있느냐? 바로 전압계와 전류계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전압계와 전류계가 여기 있고요. 전압계, 전류계.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네, 바로 이 니크롬선의 정체입니다. 니크롬선이 이 회로에서 어떤 역할을 해요. 그 역할이 뭔지는 아직 안 알려줄 거예요. 교과서 본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예, 요것에 대해서 오늘 학습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합시다. 자, 실험하기 전에 간단하게 좀 이제 어떤 실험을 할지 안내를 해주면요. 일단 니크롬선을 한 개를 연결해 놓고 전압과 전류를 측정해 보면서 이제 전기를 가해주는 세기, 전압이라고 해야겠죠? 전압을 바꿔볼 겁니다. 전원 장치를 이용해서.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실험을 할 건데요. 두 번째 실험에는 니크롬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려줘서 한 개를 더 연결해서 니크롬선의 길이를 2배로 늘려줄 거예요. 이때는 이제 전압과 전류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험하는 거 넘어가서 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은 실험을 하려고 과학실로 내려왔고요. 실험 기구들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하면, 오늘 사용할 직류전원 장치입니다. 여기 이렇게 V 하고 써져 있는 게 이게 전압을 측정하는 장치인 전압계, 그리고 여기 이 친구가 전류계입니다. 니크롬선을 준비를 했어요. 니크롬선은 이렇게 퍼즐처럼 분리하고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보면 이렇게 일자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회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이런 스위치가 있어야 돼요. 스위치가 없으면 전류가 계속 흐르겠죠, 그죠? 그럼 잘못하면 화재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스위치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장치들을 연결해줄 도선을 준비를 했습니다. 보면 집게가 이렇게 달려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같이 지금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쌤이 지금부터 실험하는 모습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완성된 회로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고요. 직류전원 장치에 지금 보면은 이렇게 전압과 전류를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류는 아직 안 흐르고 있는 게 이제 스위치를 아직 누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마이너스 극에서 전자가 나와서 스위치를 통해 니크롬선을 지나 전류계를 지나 다시 이렇게 플러스 극으로 이동을 하는 이런 여정을 지금부터 떠날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전류계와 전압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할 거고요. 보면은 전류계 눈금이 있어요, 그죠? 이 눈금이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위치를 누르면. 전압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스위치를 눌러 볼게요. 자, 누릅니다. 갑니다. 눌렀습니다. 그러면은 전류계의 눈금이 이렇게 올라간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전류계 위에도 숫자가 있고 아래에도 숫자가 있죠. 이거 어떻게 읽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극에 보면은 연결되어 있는 숫자가 있어요. 여기 지금 500mA라고 되어 있죠, 그죠? 500mA에 이렇게 집게발을 연결한 경우에는 최대가 500mA인 눈금을 읽으면 돼요. 그래서 따라가 보면은 지금 140mA, 암페어로 환산을 해보면 0.14, 0.15 암페어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누르고 있으면 계속 값이 변해요. 이 도선이 달궈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압 값은 보면은 전압은 지금 눈금이 어디에 연결이 되어 있느냐, 최대,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실 텐데 최대 15V인 눈금에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럼 최대 15인 눈금을 읽어보면은 쭉 따라가 보면은 1.55V가 지금 크롬선에 걸려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여러분들 실험 영상 잘 보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왜 이런 화면으로 바뀌었는지 의아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실험 영상을 정상적으로 촬영을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갈아엎고 시뮬레이션으로 다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 커런트라고 써져 있는 게 전류계이고요. 여기 볼테이지라고 써 있는 게 전압계입니다.
그래서 전압계를 이제 저항에 연결하고 전류계도 이제 저항에다 연결을 해서 스위치를 켰을 때 몇 볼트가 걸리고 그때는 몇 암페어가 흐르는지 그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켤게요. 우선 첫 번째로 실험해 볼 거는 이제 1.5V 1.5V가 걸릴 때는 몇 암페어가 흐른다? 0.08 암페어가 흐른다 라는 거 확인을 했고요. 자, 이 볼트를 이번엔 3V로 바꿔보죠. 네, 이렇게 3V로 높여보았습니다. 3V로 높이고 나니까 이제 전류는 0.15A가 된 것을 볼 수 있죠. 다음으로 4.5V로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5V가 됐고요. 4.5V일 때는 0.23A가 흐르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V 가보죠. 네, 마지막으로 6V입니다. 6V일 때는 0.3A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봤을지 모르겠는데 이 전압을 높이면 높일수록 안에 있는 이 전자들의 움직임이 점점 활발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확 높여볼까요? 이렇게 말이죠. 자, 다음으로 이번에는 저항을 두 개를 연결해 볼 거예요. 이렇게 말이에요. 저항을 두 개를 이렇게 연달아서 연결을 했을 때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그에 따른 전류를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처음으로는 1.5V를 한번 걸어줘 볼게요. 1.5V를 거니까 몇 암페어가 흐르고 있어요? 0.04A가 흐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보면 전자의 흐름이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음으로 3V로 바꿔보겠습니다. 3V로 바꾸고 나니까 몇 암페어? 0.07A가 흐르고 있네요. 다음으로 4.5V 가보겠습니다. 4.5V로 바꾸니까 0.11A가 흐르고 있고요. 마지막 6V로 바꿔볼게요. 네, 6V로 바꾸고 나니까 0.15A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실험을 마치고요. 여러분들 이제 이 실험 결과를 토대로 해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실험 잘 보고 왔나요? 실험 결과를 여러분들 같이 한번 기록을 해보도록 합시다.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죠? 길이가 짧은 니크롬선, 그러니까 니크롬선을 한 개만 연결했을 때에는 1.5V일 때 0.08A, 3V일 때 0.15A, 4.5V일 때 0.23A, 6V일 때 0.3A. 네, 그리고 길이가 긴 니크롬선의 경우에는 니크롬선을 이제 두 개 연결했다는 소리죠. 니크롬선 두 개일 때는 같은 전압일 때 전류가 절반이 됐고요. 여기도 절반, 여기도 절반, 절반이 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알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가로축과 세로축, 변인이 두 종류 있죠. 전압, 전류라는 두 가지 변인이 있죠. 가로축과 세로축의 두 가지의 변인을 써주고요. 그 다음에 각 항목마다 찾아가서 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1.5V일 때는 몇 암페어였어요? 0.08A였으니까 0.08 위치에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점을 찍고 이 점들을 연결해주면은 그래프가 나오겠죠. 이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제 계약하면은 선생님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짧은 니크롬선 한 개를 연결을 했을 때는 전류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요. 긴 니크롬선 두 개를 연결했을 때는 상대적으로 덜 가파르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전압이 증가할 때 상대적으로 길이가 짧은 게 유리하다. 전류가 더 잘 흐른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전압과 전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기서 어떤 걸 봐야 될까요? 얘랑 얘를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전압이 상승할 때마다 전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같이 상승하고 있죠. 특히 이제 전압이 2배가 됐을 때 전류 몇 배 됐어요? 전류가 2배가 됐어요. 네, 2배가 됐고요. 전압이 3배가 되니까 전류는 몇 배? 38에 24. 약 3배가 됐고요. 전압이 4배가 되니까 전류는 4배 가까운 30이 됐죠. 0.3이 됐죠.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우리는 전압이 증가하면 전류도 증가하는 비례관계를 가진다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어요. 다시 정리. 전압과 전류는 무슨 관계? 비례관계를 가진다. 네, 정리 3번입니다. 전압이 같을 때 니크롬선의 길이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표를 통해서 또 한번 분석을 해봐야겠죠. 이번엔 뭐예요? 조건이 전압이 같다라는 조건이 있죠. 그죠? 그럼 전압이 같고 길이가 다른 요거를 봐야겠죠. 그죠?
니크롬선의 길이가 아래로 갈수록 길어지죠. 그죠? 길어졌죠. 길어지니까 전류의 세기는 어떻게 됐어요? 전류의 세기는 반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길이가 짧을수록 전류의 세기가 더 세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전압에서요. 네, 여러분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얘네 세 개, 우리 전압과 전류와 니크롬선의 길이 세 가지를 봤었죠? 그죠? 얘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고 싶은데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전압 증가하니까 전류 어땠어요? 네, 전류도 같이 증가했죠. 그래서 비례한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다음 전류와 니크롬선의 길이, 전압과 니크롬선의 길이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중학교 때는 좀 어려우니까 요거는 빼놓고요. 전류와 니크롬선의 길이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류와 니크롬선의 길이의 관계는 사실 앞에서 방금 표에서 살펴봤었죠. 니크롬선의 길이가 짧아지면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어지면 전류는 더 약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니크롬선이 있어요. 니크롬선의 사이를 통과해서 전자가 지나가야 돼요. 이때 니크롬선을 지나가는 길은 굉장히 꼬불꼬불하고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이 불편한 공간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전자들은 지나가기가 더욱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전류가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면 감소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프로 그리자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인데요. 그죠? 네. 이 관계를 니크롬선의 길이와 전류의 관계를 우리가 반비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수학 시간에 배우죠, 여러분들. 그죠? 반비례. 네,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나오면 서로 반비례한다. y는 x분의 1 그래프를 만족을 하는 경우에 우리 반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이런 형태입니다. 길이가 길어지면 전류가 줄어들고 있죠. 자, 이렇게 니크롬선의 길이가 길수록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게 힘들게 만드는 성질을 우리는 앞으로 저항이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거예요. 저항. 네, 그래서 오늘의 실험 목표를 다시 구멍난 빵꾸를 메워보면은 이 니크롬선의 역할은 뭐였다? 저항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숙제입니다. 교과서 57페이지 방금 못했던 거 있죠? 그죠? 여러분들 교과서 57페이지 정리하시고 찍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줘서 고맙고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시면은 구글 클래스룸이나 유튜브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시청해줘서 고마워요. 안녕.